자, 이어서 오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324페이지. 자, 세 번째 법률인 건축법. 자, 요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죠. 자, 건축법은 건물 건축하는 일반법으로서, 자,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건물 건축하려면 다 이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허가부터. 그래서 저희 건축법 일반법으로서 이 총칙 적용 범위에서 이 기본 개념들이 다 나옵니다. 이 건축법 적용하는 물건을 적용 대상물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 물건이 있죠. 건축물, 대지는 이제 건물 짓는 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라든지 공작물,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적용 대상물이다라고 해서요. 자, 이 중에서 건축물, 이 건축물 개념은 매년 우리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물어봤고요. 이 건축물, 그 다음에 대지하고 설비, 공작물. 자, 공작물이 또 올해 출제가 됐죠. 자, 27회 때 물어봤는데요. 하여튼 이 적용 대상물에서 거의 두 문제씩,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주된 대상은 이제 건축물인데요. 자, 건축물에 자,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자, 이런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법 적용. 자, 이 중에서 건축하고 대수선은 건축 허가 대상으로서 묶어가지고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뭐고 대수선이 뭐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요. 건축, 대수선. 그리고 건물의 용도 변경. 용도 변경도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물어보고 있죠. 용도 변경. 그래서 이 적용 대상 행위 세 개는 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용도를 변경한다. 용도라는 것도 우리가 다 배우게 돼요. 그럼 이제 핵심 건물, 건축하거나 대수선 이런 거 할 때는 뭘 받아야 되냐?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부터 받습니다. 자, 건축 허가 제도가 우리 건축법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건축법은 건축 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표현하죠. 사업계획 승인. 근데 건축법은 건축 허가. 그래서 건축 허가부터 받고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이런 거 하려면 건축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데, 자, 경미한 건축이나 대수선, 경미한 행위일 때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신고만 해주면 돼요. 건축 신고. 자, 이 신고하는 것은 경미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미한 거는 허가받는 거하고 간단하게 그냥 신고만 하는 거 뭐가 더 쉽겠어요? 신고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거죠. 신고가 경미한 행위. 그래서 건축 신고도 아주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보는 논점입니다. 딱 물어보기 좋아요. 그리고 저희 국가나 지자체, 우리 국가나 지자체를 합쳐갖고 물어보렸어요.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라고 했죠. 자, 이런 행정청, 이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건축할 때, 자, 행정청 자기들끼리 허가받고 신고하고 이런 거 없어요. 행정청끼리는 뭐 하면 되냐? 협의합니다. 협의.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을 공용 건물이라고 불러갖고,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관청, 청사 이런 공용 건물 건축할 때는 건축 협의만 하고 건축한다 그래요. 협의. 그리고 자, 가설 건물이라는 게 또 있죠. 가설, 임시가 설치할 때 설. 임시로 설치하는 건물, 임시 건물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죠. 모델하우스 같은 그 분양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건물, 이런 것들을 가설 건물이다라고 해서 얘는 이제 임시적인 건물, 가장 경미한 겁니다. 임시적인 건물이다.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가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만 설치하는 게 가설 건물. 근데 이 가설 건물도 허가받는 게 있고 신고하는 게 있고 또 만만치가 않아요. 가설 건물. 그래서 건축 허가가 핵심이고, 건축 허가 파트에서 신고하는 거, 협의하고 건축, 그리고 가설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물어보는 논점이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건축법의 총론이라고 합니다. 건물, 건축 등을 할 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총론. 그런데 허가권자가 자기 맘대로 허가 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이 건축법의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건축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건축법 강론이라고 그래요. 강론. 이 건축 기준에 적합할 때 허가를 내주는데, 자, 건물 짓는 땅, 대지 관련해서 각종의 이제 기준들이 쭉 나오게 되죠. 대지에 조경해라. 조경. 이 건물만 지으면 회색 도시 쌍막해지니까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 조경할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아주 잘 물어봐요. 그리고 공개 공지. 큰 건물일 때는 그 대지 같은 데 보면은 벤치라든지 소규모 휴식시설 이런 거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해주는 공터, 빈 땅을 공개 공지라고 불러갖고요. 이 조경하고 공개 공지는 그냥 아주 시험에 잘 물어보는 논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접도무라는 게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자, 대지, 건물 짓는 땅 대지는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된다.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부릅니다. 맹지, 눈먼 땅. 맹지라고 해서 이 맹지는 건물 지어봤자 출입이 안 돼요. 우리 남의 땅 함부로 다니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맹지는 건축 자체가 안 됩니다. 허가 자체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맹지를 방지해서 건물의 출입 확보를 목적으로 대지는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접도 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 건축할 때 도로 쪽으로 막 넘어가서 도로 잠식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교통에도 지장 주고 하니까 이런 이제 건물 건축할 순서는 건축선이라고 해서 건축선까지 이게 다 건물 짓는 땅 대지에 대한 건축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이 대지 관련해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출제됩니다. 아주 중요한 논점들이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련해서 기준이 먼저 건물의 구조 재료, 건물의 안전 기준이라든지 내진, 지진에 견딘다 그러죠. 내진 기준이라든지 이런 이제 건물의 구조나 재료에 관해서 우리 시험에 또 한 문제씩 물어보는데, 자, 얘가 건축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구조 재료. 자, 이거 보면은 그냥 엄청 많아요. 엄청 막 숫자도 쏟아도 나오기 시작하고 엄청 많고, 이 구조재료 기준이 엄청 많습니다.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애워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재료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만, 그것도 중요한 거 한 2번 이상 물어봤던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이거 다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구조재료 파트는 요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라고 그래. 신의 영역. 그냥 신의 영역. 물어보면은 잘 찍고 신의 가호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갖고 예전에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되는 건물이 아닌 것은, 그러면 소음 방지를 위해서 경계벽을 설치되는 거,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건물들은 소음 방지를 위해서 경계벽 같은 거 설치되죠. 그래서 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주택들은 다 소음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경계벽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상점이 그때 정답이었어요. 상점. 그럼 우리 상점 같은 거는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호객행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소음 이런 거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점,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서 우리가 관계법규라는 걸 공부하면서 마인드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갖고 한번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딱 찍는 거지, 그냥 무조건 또 모르는 거 나왔다고 무조건 그냥 찍고 신의 가호를 바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조재료 파트가 이 건축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 한 2번, 3번 반복적으로 나왔던 중요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크기 제한하는 게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은 이 부동산 중개할 때, 중개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인데요. 이 주택관리사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뭐다, 기본적으로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관련해 갖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면적, 충수, 높이, 이런 것들의 산정 방법, 면적과 높이, 충수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 기준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면적과 높이, 충수 등의 산정 방법, 면적, 높이 등의 산정, 요거는 오늘 뭐 시간 되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게 있죠. 건물의 높이 제한. 그래서 뭐 일조권, 햇빛 받는 권리, 일조권 등을 위해서 건물의 높이를 또 규제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 기준이다. 이 건축 기준에서 한 2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파트에 갖고 뭐 특별 건축구역, 멋진 건물 건축하려고 특별히 지정을 한대요. 그다음에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고, 결합건축,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이라는 거 할 수도 있고요. 뭐 이행 강제금, 건축 분쟁의 조정 해갖고 기타 이제 잡다구리한 거, 여기서 또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처음부터 끝까지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건축법, 자, 총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순서는 PPT 갖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교재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건축법 총칙. 자, 옆에 이제 325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재정 목적. 자, 이거부터 옛날에 또 물어봤어요. 자,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데, 이 재정 목적까지 또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즉 건축법은 건물의 대지, 구조, 설비, 그리고 용도, 자, 이런 기준을 정해서 건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걸 갖고 물어봤죠. 건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 미관은 보기 좋게 하는 것을 미관이라고 그러죠. 형상시켜갖고 공공복리 증진, 이 공익에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다 좋은 말입니다. 하여튼 대지, 구조, 설비, 용도 이런 것들 정해서 건물의 안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안전, 그리고 기능, 환경, 미관 이런 것들 향상시켜보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서 먼저 적용 대상물, 자, 건축법 적용하는 물건 크게 4가지 있다고 그랬죠. 건축물, 대지,
설비, 공작물.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건축물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의. 자, 건축물이란 뭐냐? 건축물이란 일단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을 얘기합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그리고 공작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제작한 물건, 사람이 만든 것은 다 공작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도 사람이 짓는 거니까 공작물인데, 일단 전제 조건 어디에 정착해야 돼요? 토지에 정착.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첫 번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 1 딱 번호 매겨갖고, 자, 이게 원칙적인 건물의 개념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써놨는데 종류 풀어갖고 보면은 종류가 3개가 나오는 거죠.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은 건물이 돼요. 지붕과 기둥. 자, 우리 지붕하고 기둥으로 서 있는 건물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자, 지붕하고 기둥만 있으면 건물이다. 이거 우리 뭐 팔각정이라든지 정자 같은 거 있죠. 공원 같은 데 보면 정자 같은 거. 지붕하고 기둥만 있으면 그냥 건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자,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물이요.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물. 그럼 지붕하고 벽으로 존재하는 건물, 우리 쉽게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아파트는 이 벽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하고 벽으로 존재하는 것도 다 건물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듯이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물이 됩니다. 또 3개가 다 있어도 돼요. 3개가 다.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도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강의실, 이 강의실은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다 있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건물의 종류를 풀어갖고 보니까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과 벽. 3가지. 그러면 이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 지붕. 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도 자,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지붕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딱 이 말이 나와요. 지붕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지붕은 필수. 근데 기둥하고 벽은 둘 중에서 한 개만 있어도 된다. 그죠? 지붕하고 기둥이 있어도 되고,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되고, 지붕하고 기둥하고 벽이 다 있어도 되고, 그래서 기둥하고 벽은 한 개만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 접속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거 어렵게 장난치면 어떻게 주겠어요?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 있는 것. 이러면 또 틀리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이 필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자,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자꾸 읽어갖고 우리 시험은 주관식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 다 가로 비워갖고 물어보기가 딱 좋아요. 이렇게 가로 딱 묶어갖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여기 동그라미 이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한 시설물, 뭐 대표적으로 대문, 대문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굴뚝, 이런 것들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했으면 다 건물이 돼서 건축법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이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여기서 공작물은 뭐냐?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그래서 지하도로, 고가도로 있죠. 그래서 지하도로, 고가도로, 이런 지하나 고가에다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자, 여기까지.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거 대표적으로 어떤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역 지하도 상가에 점포들 쫙 늘어져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도 상가에 점포라든지 뭐 지하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뭐 차고나 창고, 이런 것들도 다 건물로 따로 규정을 해서 다 건축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따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원래 건축물은 전제 조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하도 상가의 점포는 지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토지에 정착하는 거는 아닌데, 건물하고 똑같은 효용을 가지니까 건축물로 규정해서 건축법 다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5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래서 1, 2, 3 이렇게 번호 매긴 거, 요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축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축법 적용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 안 하는 게 있어요. 건축법을 적용 안 하는 거. 자, 이게 올해 27회 때 그대로 한 문제입니다. 올해 그냥 기출문제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 안 한대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에는 이 법,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 안 하니까 요거를 적용 배제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올해 시험이 27회 시험이었어요. 우리 주택관리사 하는 시험이 연도에다 3 더하면 되죠. 3. 그래서 올해가 2024년이니까 3 더하면 27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2025년이니까 3 더하면 28회가 되는 거죠. 28회. 그래서 올해 이제 27회 때 딱 한 문제 그대로 그냥 물어봤는데요. 자, 1, 2, 3, 4, 5 5개니까 그대로 질문 물어보기가 좋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그대로 물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건축물이지만 이 건축법을 적용 안 한대요. 배제하는 건물. 자, 1번에 보니까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와서 1번으로 써놨는데 좀 법조문 순서가 좀 다른데요. 아무튼 순서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보죠.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가로에 보시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줄여갖고 산업집적법이라고 그래요. 산업집적법에 따라서 공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물, 이 공장이죠.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만. 그 우리 공장 부지, 넓은 공장 부지 한켠에 컨테이너 박스 쌓아놓고 창고로 쓰고 있더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집적법, 저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 건축법 적용하는 일반적인 건물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 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 요 가로까지 딱 봐야 돼요. 공장 부지 안에 이동이 쉬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이라고 하죠.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톨게이트라고 그러죠. 도로의 부속물. 도로 한복판에 있으니까 일반적인 건물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이다. 그래서 철도, 궤도는 원형으로 된 철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형으로 된 철도.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있죠? 원형으로 된 거. 그거를 궤도라고 불러요.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운전 보안 시설. 이게 이제 기차 건널목 같은데 이 차단시설 같은 거 있죠. 기차 들어올 때 땡땡땡땡 하면서 차단 시설 딱 내려가고 다 지나가면 올라가고 이런 운전 보안을 위한 시설들. 그리고 철도 선로 위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뭐 육교 같은 거 있죠. 육교 같은 거. 그리고 플랫폼, 우리 기차기 들렸다 타는 플랫폼, 승강장. 그리고 급수하고 급탄하고 급유하는 시설. 그래서 이 4개. 자, 얘들은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철도법, 이 철도 관련 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지 일반적인 건물 아니다. 그죠? 건물처럼 보여도 건축법 적용하는 게 아니고 철도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따라 따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이든 임시정 문화유산이든 지정이든 임시정이든 문화유산. 자, 문화유산을 종전까지는 문화재라고 불렀어요. 문화재인데 요거를 이제 문화유산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갖고 부르죠. 문화유산. 그리고 뭐 천연기념물은 건물 아니니까 천연기념물 되고 그 밑에 보시면은 명승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명승. 지정이든 임시정이든 명승이라는 것도 다 문화재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 명승, 이 경치가 뛰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뭐 연구 가치가 있는 경치가 뛰어난 곳. 그 대표적으로 어디 있을까? 우리 저 양양의 낙산사 있죠. 낙산사의 의상대라든지 이런 데가 명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법주사라든지 뭐 해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승,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경치도 좋고 이렇게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명승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문화재라든지 명승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 안 한대요. 왜요? 문화재 같은 거 몇백 년 된 건물이죠. 몇백 년 된 거. 대표적으로 우리 남대문인데 남대문은 몇 년 전에 다 타버려 갖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하면은 저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라고 그러죠. 무량수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막 국사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오고 그랬던 건데 무량수전이 고려시대 때 지어져 갖고 한 800년 이상 된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그럼 무량수전 이런 데 막 들어가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자고 그러는 거 아니죠. 이 문화재는 건물처럼 보여도 그냥 문화재예요. 문화재. 보호 대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보호하는 거지 일반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을 안 하죠.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법. 이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합니다. 그리고 자 5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 수문 조작실이라고 해서 자 오늘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강마다 이제 보를 딱 만들어놨죠. 보에서 물 흘려보내고 막아놓고 이런 수문 조작실 이거는 하천에 설치하는 하천의 부속물인 거지 일반적인 땅에다 설치하는 건물 아니죠. 그래서 하천의 부속물에 불과한
수문 조작실. 자, 요것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특히 크게 5가지는 건물처럼 보여도 건축법 적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잘 물어보니까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암기,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 그래서 단순 암기할 것들은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유산 할 때 문화, 그다음에 철도 할 때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할 때 고자, 그리고 컨테이너 할 때 컨자, 그리고 수문 조작실 할 때 수자 해갖고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문화, 철도, 곡헌수 딱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문화, 철도, 곡헌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있죠. 은하철도 999 하듯이 문화철도, 곡헌수 이렇게 좀 컨자 때문에 조금 베리긴 베렸는데 아무튼 문화철도, 곡헌수. 그런데 자, 조심할 거는 이렇게 문화철도, 곡헌수 한 5번 정도 읽어보면 입에 쫙쫙 붙어요.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 요거죠.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 창고. 자, 이것만 딱 외웠다고 해서 못 맞히기 물어봐요. 요새는 컨테이너랑 간이 창고인데 어디에? 공장 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거라고 그랬죠. 요 가로를 또 우리 장난쳐갖고 물어봤으니까 하여튼 공장 부지에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랑 간이 창고다. 가로까지 확실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에 선로 부지에 있는 거 4개. 요것도 또 그대로 그냥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운전 보안, 보행,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설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남대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문화재, 문화유산이라든지 뭐 낙산사 같은 거, 명승, 문화유산 명승. 그리고 철도나 궤도에 선로 부지에 있는 거, 이 철도나 궤도에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 보행,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있죠. 톨게이트, 요 톨게이트. 그리고 컨테이너나 간이 창고, 공장 부재 이동이 쉬운 것. 하천구역 안에 수문 조작실, 이게 하천이 강 중간에다가 수문 조작실, 이 보 같은 거 설치하고 물 막아두고 흘려보내고 하는 수문 조작실, 이 5개는 건물처럼 보여도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문화, 철도, 곡헌수 이렇게 딱 외워주시면 되죠. 문화, 철도, 곡헌수.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공작물. 자, 공작물을 먼저 써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 설비하고 공작물하고, 자, 공작물은 건물하고 따로 축조해요. 여기 보면 건물하고 분리 축조. 건물하고 띄워버릴 수 있다. 건물과 분리 축조해서 건물의 효용을 높여주는 것들을 공작물. 그래서 얘는 건물하고 띄워버릴 수 있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건축법 적용하는 대상이 아닌데, 자, 그런데 일정한 공작물 큰 거 있죠. 건물하고 다를 바 없는 큰 거, 이런 것들 축조하려면 축조 신고를 해서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분리해서 축조하는 이 공작물 축조하려는 자는,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이 사람들은 안 끼는 데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가로 묶어하고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제일 가까운 사람, 기초지자체장, 시군 구청장에게 축조 신고를 해서 건축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 신고하는 공작물이 밑에 보시면은 높이 2m 넘어갈 때, 4m 넘어갈 때, 5m 넘어갈 때, 6m 넘어갈 때 쫙 나와 있죠. 이거 뭐 단순 암기. 이게 올해 또 그대로 그냥 한 문제였죠. 27회 때 그대로 한 문제. 요 신고하는 공작물 요거 갖고 그대로 물어봤는데요. 그럼 신고하는 공작물 이런 단순 암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암기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다 보면 단순하게 외워지니까 하나씩 하나 볼까요? 자, 먼저 높이 2, 4, 6, 8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갖고 써놨으니까 순서대로 우리 한번 보죠. 자, 높이가 2m를 넘는, 여기서 넘는으로 돼 있죠. 요 넘는의 의미는 다 초과를 얘기해요. 초과하는 2m까지는 해당사 없는 거예요. 2m를 초과하는 옹벽하고 담장, 옹벽이나 담장 애들은 2m를 초과할 때는 축조 신고를 해야 돼요. 축조 신고를 해서 옹벽, 담장 축조합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라. 그래서 2m 초과하는 옹벽하고 담장. 그럼 옹담. 이거 말 안 되니까 우리가 2m 초과할 때는 이다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담장하고 옹벽 받침 딱 빼갖고 이다오. 일단 이다오.
그 다음에 4m를 넘는 4m 초과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 얘가 올해는 정답이었어요. 첨탑. 첨탑은 교회 첨탑 있죠. 교회 삐죽이 올라간 거 첨탑.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 똑같은 개념이죠. 광고탑이든 장식탑이든 기념탑이든 첨탑이든 얘들은 다 4m를 초과할 때는 축조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4m 초과할 때 광고탑 딱 나오니까 앞글 졌다 갖고 사광. 일단 사광. 그리고 광고탑하고 똑같은 게 장식탑, 기념탑, 첨탑. 다 뭐 광고하거나 보기 좋게 하는 것들이니까 다 똑같은 말이다. 사광. 그 다음 5m를 초과하는 것은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5m 초과하는 거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는 5m 초과할 때 신고해라. 그럼 왜 5m겠어요? 태양 에너지 5글자니까 그냥 얘는 글자 수만 딱 세워주시면 돼요. 태양 에너지 5글자 5m 초과. 그 다음 6m를 초과하는 거. 이게 보통 시험에서는 제일 잘 물어봐요. 6m를 초과하는 굴뚝.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럼 굴뚝하고 철탑인 거죠. 굴뚝하고 철탑. 그럼 우리 굴뚝은 높이가 6m를 초과할 때는 신고하는 공작물이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 굴뚝이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공장 같은데 이렇게 굴뚝이 이렇게 있죠. 굴뚝에서 연기가 어떻게 나와요? 연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굴뚝은 얼마냐? 6m를 초과. 그래서 굴뚝, 그리고 굴뚝하고 같은 게 철탑이니까 이 철탑하고 첨탑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6m를 초과하는 게 굴뚝. 굴뚝은 이거 한번 봤으면 죽어도 안 까먹겠죠. 그런데 굴뚝하고 또 뭐도 있다? 철탑. 그래서 6굴철. 자, 굴하지 않는 철통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6굴철. 하여튼 굴뚝 6m. 똑같은 게 철탑이니까 6굴철. 이렇게 따로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8m를 초과할 때는 고가수조. 고가수조는 물탱크 얘기합니다. 물탱크 같은 거 또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럼 8m를 초과하는 고가수조니까 8m를 초과하는 게 고가수조. 8고.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딱 나오는 거죠. 자, 고수톱 치는데 고수톱 치는데 사광 들어왔어요. 나한테 사광이 들어왔다. 비광 하나 빼고 다 들어왔다. 그럼 사광 들었어요. 사광 들었다고 좋다고 고 불러갖고 치다가 앞에서 톡톡 다 끊어 먹으면 또 다 내주고 광박에 피박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광 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광 파는 거죠. 사광 팔고 광값으로 뭐다? 이더. 사광 팔고 이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광 팔고 이더. 그 다음에 육굴철. 그래서 2, 4, 6, 8 뭐 중요한 것들 다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2, 4, 6,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몰라도 하다 보면 그냥 입에 쫙쫙 붙어요. 사광 팔고 이더. 굴뚝은 얼마라고요? 6굴철. 그리고 태양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5글자니까 5m를 초과. 그래서 다 초과하는 건데, 자, 그런데 얘는 높이가 8m 이하인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우리 마트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옆에 공터 같은데 철골 조립식 주차장, 철골 조립해갖고 주차장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죠. 그런 주차장 같은 거, 뭐 기계식 주차장이든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든 얘들은 또 8m 이하요. 넘는 게 아니고 이하. 8m 이하. 그럼 8m 넘어가면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원칙대로 주차장법을 적용. 그래서 8m 이하인 주차장이니까 얘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주차장은 8m 이하. 주차장은 8m 이하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친구 나오는 거죠. 주파리. 주차장은 8m 이하입니다. 주차장은 8m 이하 주파리.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주파리. 그 다음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초과하는 지하대표. 우리 이제 지하대표 같은 거 있죠. 또 북한에서 또 우리는 휴전 상태. 그래서 옛날에는 건물마다 의무적으로 지하대표 딱 설치를 하도록 해서 방공호라고 불렀죠. 방공호. 그 지하대표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또 신고하라는 거예요. 축조 신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초과하는 지하대표 바지 30. 바지 30.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암기법입니다. 자, 이거 바지 30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막 28 막 이런 거 입었는데 요새는 30 입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한 32 정도? 그 정도 입는데 그래서 바지 30.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바닥 면적 30 초과하는 지하 대표. 바지 30.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뭐 논리가 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암기. 그리고 시험에서도 1, 2, 3, 4, 5 물어보기 딱 좋아요. 딱 좋으니까 쫙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튼 암기법 그냥 처음에 기초 강의부터 기본 강의부터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1년 내내 이거 이렇게 외워주면은 요거 물어봤다. 틀리라고 내는 거 아니죠. 땡큐 한 거예요. 땡큐. 그래서 자 일단 사광, 팔고, 이다오, 육굴철. 태양 에너지는 5글자. 5m 초과. 그리고 주차장은 8m 초과가 아니고 이하. 주차장은 8m 이하. 주파리. 그리고 바지 30 해갖고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외우시면은 공자뭐 이런 거 물어봤다. 그냥 선물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올해 문제, 기출문제 그대로 써놨죠. 27회 올해 기출문제인데요. 자, 업무라고 분리 축조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높이가 3m 첨탑 딱 나왔어요. 그럼 우리 첨탑도 이렇게 물어봐갖고 요거 당황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광 4m를 초과. 그래서 3m짜리면은 얘는 신고하는 공작물이 아니다. 1번 바로 정답. 이런 게 그냥 단순한 거, 단답식.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반드시. 우리 연습했죠. 그리고 철탑. 철탑은 뭐였어요? 육굴철. 굴뚝하고 철탑은 6m 초과, 8m니까 6m 초과 맞죠? 그리고 태양 에너지. 얘는 5글자니까 얼마? 5m를 초과. 6m짜리니까 초과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굴뚝 6굴철 7m니까 6m 초과. 고가 주조는 8m 초과. 9m니까 8m 초과. 다 신고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 그냥 단순 암기, 단순 무식하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꼭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대지 나오는데요. 자,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대지. 자, 대지란 대지는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를 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 이 대지의 개념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대지의 각종의 이제 건축 기준들 들어간다 그랬죠. 뭐 조경이라든지 공개공지 그런 것들 적용하기 위해서 대지 면적을 구해야 돼요. 대지 면적을 구하려면 일단 대지가 뭐다? 종이부터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지는 저 건축법에 따라 건물 짓는 땅인데 항상 법상의 토지의 단위는 뭐가 기준이냐? 필지가 기준이라고 그래요. 필지. 그래서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공간정보 관리법 이렇게 줄여갖고 부르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지적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토지의 호적 같은 게 지적이라고 하는데 지적법. 그런데 꼭 이렇게 길게 씁니다. 하여튼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관리법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대지래요. 그러면 각각의 필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땅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1필지가 1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1필지가 1대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게 원칙적인 개념이에요. 원칙적인 거. 그래서 1필지는 이건 한마디로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단위. 그래서 항상 법상 뭐 민법이 됐든 이 토지를 거래하든지 이런 법상의 토지의 단위는 필지라고 그래요. 필지.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려운 말 아니고 자 우리 한번 보면 저 대지의 개념 이렇게 여기는 1번지 여기는 1번지, 요거는 2번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 다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00에 1번지, 00에 2번지 이렇게 읽는데 아무튼 1번지, 2번지 이런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단위를 뭐라 부르는 거냐? 필지라고 그래요. 필지. 그러면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 짓는 거죠. 1번지에는 하나의 건물을 짓는 거니까 이 A라는 건물의 대지는 요 1번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B라는 건물은 2번지 안에 건축했으니까 2번지가 요 건물 짓는 B라는 건물 짓는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1필지 1대지가 원칙적인 개념이다. 1필지 1대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물론 뭐 예외 있겠죠. 자, 요
1번지하고 2번지를 다 샀어요. 혼자 다 사갖고 다 자기 땅이다. 그러면 이거 다 철거해버리고 걸쳐갖고 큼직하게 건물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걸쳐갖고 1번지, 2번지에 걸쳐갖고 건물 지어놨다. 그럼 하나의 건물의 대지가 몇 필지가 될 수가 있는 거냐? 두 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넓은 땅, 우리 시골에 저 농지 같은 거 있죠. 농지 막 몇천 평 넓잖아요. 그럼 넓은 토지의 일부만 대지로 조성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필지의 일부만 대지로 조성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은 그냥 1필지가 1대지인데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 1필지의 일부만 대지가 돼서 건물 지을 수도 있다. 뭐 예외가 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 짓는 게 원칙적인 개념이요. 원칙적인 일반적인 모습인데, 자, 다만 뭐 일정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쭉 두 필지 이상의 하나의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또 1필지의 일부, 뭐 하나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1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넓은 땅이면은 일부만 대지로 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다. 얘는 있다 없다 이거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 그런데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 1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또 쫙 나오는데요. 0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이제 보면은 교재 보면은 여기 법이라고 써 있죠. 법 2조 1항 1호 이렇게 나오는데, 법은 이제 건축법, 그리고 0이라고 써 있는 거는 건축법 시행령. 항상 법 0을 같이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뭐 지엽적인 것들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좀 개념이 된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있다 없다 요거 갖고 장난치니까 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이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 1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또 작년 문제 써놨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이 건축물 개념에서만 그냥 두 문제, 적용 대상물에서만. 자, 작년 문제 한번 볼까요?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물이 아닌 것은, 그럼 건축법 적용 제외 건물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문화, 철도, 고, 건수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문화, 철도, 고, 건수. 자, 문화자가 어디 있을까요? 문화자. 눈을 치고 봐도 없네요. 자, 문화재라고 그랬죠. 문화재하고 똑같은 게 명승이라고 그랬죠. 명승. 양양의 낙산사, 뭐 이런 거, 낙산사. 그런 것들이니까 명승도 다 문화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문화재라고 안 주고 꼭 어려운 거 줬는데 명승. 그 다음에 철도 관련해서 철도나 궤도에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사 이런 것들 철도의 부속물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자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그러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좋았는데. 그리고 숫자는 수문 조작실이라고 그랬죠. 하천구역 안에 수문 조작실. 그러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또 문화철도, 고건수 해갖고 이거 4번 갖다 찍고 그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4번이 이게 딱 함정. 문화재하고 똑같은 게 명승. 그래서 5번 한 보니까,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용도가 아닌 건물의 대지. 이게 틀린 거죠. 공장 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그러니까 이거 가로에 아까 있던 거, 가로에 있던 거 그냥 싹 장난쳐갖고 물어봤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공장 부지에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물어본 문제죠. 조금 난이도가 있게 물어본 문제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맞춰주셔야 돼요. 문화, 철도, 고건수. 자고 이렇게 외우고 하나씩 문제 풀면서 정확하게 이제 의미 잡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단순 암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볼까요? 건축 설비. 자, 건축 설비는 자, 건축물하고 딱 일체를 이루는 거죠. 건물하고 일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일체를 이루어서 건물의 효용을 높여준다. 건물의 효용, 이용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건축 설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봤던 공작물 있죠. 공작물은 건물하고 분리축조, 건물하고 띄워버릴 수도 있어요. 분리축조해서 건물의 효용을 높여주면은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를 이루어서 효용을 높여주면 설비, 분리축조해서 효용을 높여주면 공작물.
그래서 이 건축 설비는 건물하고 딱 일체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건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뭐 초고속 정보통신, 인터넷이죠. 그다음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뭐 유비 코터스라고 그러죠.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설비, 이 스프링클러 같은 거 있죠. 소화 설비, 배연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굴뚝 승강기. 자, 요 승강기. 자, 이게 대표적인 건축 설비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건물하고 띄워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건물하고 딱 일체를 이루어서 건물의 효용을 높여준다. 승강기. 요 승강기까지 맨날 보니까 요 또 피레침 요거 갖고 그냥 또 허를 찔러 갖고 물어봤어요. 이 피레침이라는 게 뭐야? 피레침. 옥상에 설치해갖고 번개를 유도하는 거죠. 번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게 피레침. 이게 뭐 미국의 프랭클린인가 그 사람이 발명했다 그러죠. 자, 피레침도 있고 하여튼 뭐 안테나, 뭐 유선 방송, 수신 시설, 저수조도 있고 방범 시설, 뭐 CCTV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건축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승강기, 피레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축 설비. 이런 것들 대부분 우리 저 주택법으로 하면은 부대이설이라고 불러요. 부대이설. 주택에 딸린 거 부대이설. 자, 여기까지 이제 적용 대상물 네 가지. 건축물, 대지, 설비, 공작물, 적용 대상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적용 대상 행위. 자, 건축법 적용하는 행위 크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건축, 대선, 용도 변경. 이 적용 대상 행위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건축, 대선, 용도 변경 이런 말들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죠. 자, 그럼 먼저 이 PPT 보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건축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건축이라고 할 때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축 그러면 틀려. 나머지 다 축인데 얘만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전. 이축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그럼 그 중에서 신축. 자, 신축 한번 볼까요? 신축은 새로울 신자, 새로 짓는 거죠. 새로 축조한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대지, 건물이 없는데 새로 건물을 축조한대요. 그럼 건물이 없는 땅에 새로 짓는 거, 새 건물 짓는 거니까 이게 신축. 그런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물이 아니고 부속되는 건물, 헛간, 광, 변소 같은 거 있죠. 변소 하나 딸랑 있는 땅에다가 새로 주된 건물을 지었대요. 주된 건물을 축조. 그럼 여기서 주된 건물은 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변소 하나만 딸랑 있던 땅에 주택 같은 주된 건물을 지었다. 그것도 뭐냐? 신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예요. 주된 건물을 축조했다. 그러면 신축. 주된 건물을 축조. 그럼 새로 짓는 거죠. 신축.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이 해체나 멸실. 해체는 예전에 철거라고 표현했어요. 철거. 그 기존의 건물 철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철거. 그런데 철거가 또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일본식 말이라서 해체라고 또 씁니다. 해체. 기존 건물을 해체. 없애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재해로 멸실됐어요. 뭐 태풍이라든지 산사태, 홍수 이런 재해로 멸실됐다. 산불 뭐 이런 재해로 멸실됐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해체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 요것도 신축한다 그래요.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했다. 여기서는 초과해서 축조하게 되면 이것도 신축, 그냥 새로 짓는 거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개축하고 재축한 다음에 그때 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아무튼 신축이라고 할 때는 건물이 없는 땅에 새로 짓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더 있다. 부속 건축만 있는데 주된 건물을 지었다. 해체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지었다. 이 세 개를 합쳐갖고 신축, 새로 짓는 행위, 신축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축. 중축은 증가, 더 짓는 거죠. 자,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면적, 높이, 충수를 늘린대요. 늘린다는 게 증가시킨다. 그죠?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면적, 높이, 충수를 늘리는 것을 중축한다라고 해서요. 자, 우리 예를 들어갖고 기존의 대지에 건물이 딱 있습니다. 자,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딱 있다고 그래요. 그럼 건물의 옥상에다가 옥탑을 더 지었네요. 옥탑을 더 지었으니까 옥탑을 중축했다. 또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서 면적을 늘렸습니다.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중축했다. 자, 원래 한 층인데 막아가지고 이거 2개 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충수 면적 늘어났으니까 중축이 되는 거죠. 우리 호텔 같은 데 보면 1층 로비가 높잖아요. 그 중간에 막아갖고 이렇게 한 층을 더 만들었다. 그러면 충수 면적 늘어났으니까 중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가 한 동을 더 지었어요. 옆에다 한 동을 더 지었다. 이거는 뭐가 될까요? 자, 이것도 중축이 됩니다. 중축. 있는데 더 진 거죠. 그 있는데 더 진 거니까 중축.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붙여갖고 더 짓든 떨어뜨려갖고 더 짓든 하여튼 더 짓게 되면 늘어나게 되면 다 뭐가 되는 거냐? 중축.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붙여갖고 더 짓든 떨어뜨려갖고 더 짓든 면적 높이 충수가 늘어나면 더 짓게 되면 중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축하고 재축은 고칠 게 다시재. 둘 다 다시 짓는데 원인이 달라요.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철거. 해체. 인위적으로 해체하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지으면 개축입니다. 종전 규모로 다시 지으면 개축. 자, 이에 반해서 재축은 건물의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 재해, 산사태, 또 지진, 또는 뭐 풍수해, 홍수라든지 이런 재해로 멸실돼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면은 재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축은 해체고 재축은 재해로 멸실돼갖고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짓니까 요거 원인 딱 바꿔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갖고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재축이 뭐냐? 재해. 재축이 재해로 멸실돼서 다시 짓는 거니까 재 맞춰주면 되죠. 재해로 멸실돼갖고 다시 졌다. 그러면 뭐라고요? 재축. 해체하고 다시 졌다. 개축. 그래서 해체는 개축, 재해로 멸실돼서 다시 지면 재축. 그 다음에 둘 다 종전 규모로 다시 져야 돼요. 종전 규모로 다시 축적. 그럼 이 종전 규모를 초과해버리면,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더 크게 졌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 짓는 게 되는 거죠. 신축이 됩니다. 신축.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기존 대제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는데 얘가 막 50년, 60년 너무 오래됐어. 너무 낡아가지고 노화돼갖고 이제 다 철거합니다. 다 철거. 해체해버렸어요. 해체해버리면 이제 건물이 없는 대지가 되죠. 여기서 종전 규모로 다시 졌다. 그러면 이거는 있던 거를 다시 진 거니까 뭐라고 불러요? 개축. 있던 걸 다시 진 거니까 개축했다라고 하는데, 아, 이왕 다시 짓는 거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종전보다 더 큰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있던 거를 다시 진 거 아니죠. 그냥 새 건물 진 거예요. 새 건물 진 거니까 신축이라고 그래요. 신축. 그래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면 개축이지만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이거는 그냥 아예 새 건물 진 거니까 신축. 자,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개축하고 재축 다 종전 규모로 다시 져야 된다. 종전 규모로. 이 종전 규모를 초과해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새 건물 짓는 거다. 신축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전이 특히 잘 물어보는데요. 이전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또 제일 잘 물어봅니다. 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요건. 이거를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또 잘 주니까 해체하면 안 돼요. 자,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 딱 6개 있습니다. 내기, 바보, 지주. 이거 좀 이따 우리 볼 건데요. 자,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내기 하면 바보다 그죠? 내기, 바보, 지주. 자, 6개 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됩니다.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그래요.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좀 옮기는 것을 이전. 이걸 다른 대지로 옮긴다. 이러면 틀려. 다른 대지로 옮기면 이거는 절대 이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1번지, 2번지. 자,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 1번지, 2번지 이런 지번이 부여되는 각각의 토지를 필지라고 그랬죠. 필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인 모습. 자, 1번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1번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1번지의 건물을 그대로 2번지로 옮겨왔어요. 2번지로 옮겨왔다. 그러면 이게 다른 대지로 옮긴 거예요. 그럼 2번지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2번지 입장에서 없는 거를 새로 지었으니까 신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축. 새로 지은 거죠. 그런데 자, 2번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는데 1번지의 건물로 옮겨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있었는데 더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짓게 된 거니까 중축이라고 그래요. 중축. 즉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 아니면 중축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 이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전은 그 같은 대지 1번지 요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좀 바꾼 거예요. 위치만 좀 옮겼다. 이걸 이전한다고 그래요. 이전.
그러면 우리 이전 요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바닥 이런 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겼다. 그러면 내력벽은 외벽 같은 거 있죠. 힘 받는 벽.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바닥 이런 걸 해체 안 한대요. 그럼 이 건물 일반적인 건물 해체 안 하고 옮긴다. 막 뽑아갖고 옮겨요?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이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땅 밑에 기초공사가 들어가니까 옮길래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기초공사가 없는 이동식 건물 같은 거 있죠. 뭐 컨테이너 같은 거 이용해서 이동식 구조의 건물 같은 거 그런 것들 옮기는 거 그걸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전.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조금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또 한 개 장난쳐갖고 잘 물어보니까 아무튼 이전까지 자, 요 5가지 행위를 우리가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하면은 신축만 있는 게 아니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럼 이 중에서도 가장 개념이 큰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신축이죠. 신축. 얘가 개념이 제일 큰 거예요. 없는 거를 새로 짓는 거니까 현상 변화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더 짓는 거 중축. 개축하고 재축은 원래 있던 거를 종종 규모로 다시 지니까 현상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전은 그냥 위치만 좀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건축이라도 내려갈수록 개념이 작아지는 거예요. 가장 큰 행위가 신축, 다음이 중축, 개축, 재축, 이전. 그래서 이 개념에서 신축이라는 걸 할 수 있대요. 제일 큰 거. 신축을 할 수 있으면 중축, 개축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다. 중축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개축, 재축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되냐? 신축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 그대로 신, 증, 개, 재, 이. 신증, 개, 재, 이. 내려갈수록 건축이라도 더 작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신증, 개, 재, 이. 5개를 우리가 건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교재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